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 기반한 민간, 기업, 시장 중심의 경제 운용을 할 것이다.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방향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본인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경제정책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규제 완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일단 부동산 정책 내용부터 봅시다. 자, 세제 개편됩니다. 그래서 시장 관리 목적으로 조세 원리에 맞게 정상화. 정상화가 어떤 게 정상화인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풀어주는 게 정상화는 아니죠. 그러면은 뭐 OECD 국가들 봤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는 양도세는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양도세 낮추는 거는 사실 이거는 집값 낮추는 거에는 뭐 단기적인 효과가 나오지만 장기적으로는 악재다.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 요건 낮추는 건 정상화라고 칩시다. 그런데요, OECD 보유세 실효세율을 보면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 하려고 무슨 짓거리를 해요? GDP 대비 보유세가 높다. 근데 GDP 대비 보유세가 높고요,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집값 거품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소리죠.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공시가격, 그래서 100% 받는 게 아니죠. 공시가격에다가 이런 걸로 완화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집값에 비해서 오히려 보유세를 덜 내는 편인데, 그 다음에 여기다 뭐 공정가액 비율 이번에 뭐 100% 됐지만 뭐 요런 것들 때문에 낮게 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GDP 대비 보유세가 높고 실효세율이 낮다는 건 집값 거품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집값을 낮춰야지 보유세를 낮출 상황이 아니에요. 보유세를 낮추면요, 아, 투기 들어가야지, 이런 심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요, 여기서 또 보면은 자,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이거 굉장히 문제가 컸었죠. 2년 단위로 매각을 하게 되면은 2주택자가 합법적 1주택자가 된다. 그래서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그랬죠. 종전주택의 처분 기한을 왜 줄여요? 1년 내로 왜 못 팔아요? 원래는 팔고 이사 가는 게 답이죠. 오히려 6개월로 단축해도 모자랄 판에 이걸 2년으로 확대하고 자빠졌다. 또 뭐예요? 공시가격 낮춘다고 그러죠. 공시가격이 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데요? 외국에선 10억 하면은 10억에 대해 세금 내는데 우리나라는 10억 집이면요, 요거 공시가격 해가지고 7억에다가 공정가액 비율로 또 줄여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세금을 덜 내고 있었는데 경감 또 시켜주죠. 그 다음에 공정가액 비율 1주택은 낮춰도 괜찮다. 1주택자는 죄가 아니니까. 특히 다주택 중에서 다주택 갭투기는 죄예요. 갭투기가 죄가 아니라고 할 거면은 리셀러들, 줄 서가지고 먼저 선점해서 비싸게 파는 사람들, 암표상들, 이런 사람들 다 죄 없는 거예요. 무죄예요. 왜? 열심히 그 시간 내서 먼저 가서 먼저 사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커미션 붙여서 파는데 이게 무슨 죄가 있냐 라고 말할 거면은 그런 사람들이 하면 갭투기도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죠. 근데 이런 거는 뭐 죄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갭투기는 죄가 아니다, 합법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인간들은 쓰레기죠.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종부세 공정가액 비율을 또 낮춘대요. 고가주택은 가격을 내려야 되는데 낮추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도입, 그러니까 세금 다 깎아주겠다는 이야기죠. 종부세 관련 고령, 장기보유 납부 유예 및 일시적 상속주택, 불가피한 사유시 주택수 산정 제외, 이것도 기한은 둬야 되죠. 물론 상속받아서 내가 다주택자가 됐다, 이거는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다만 언제까지 처분해라 라는 기한은 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세율 인하, 개편, 정관 확정, 뭐 이런 것들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금융 개편이죠. LTV 상한은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 생애 최초는 그냥 80%, 대출 한도는 4억에서 6억으로 확대. 지금 세계적으로 과잉 유동성에 몸살을 앓고 있고 대출을 줄이려고 하는 와중에 대출을 늘려주겠다. 그 다음에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 방식 개선, 이거 제대로 해가지고 요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다시 한번 붐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역사를 망쳐놓은 대통령으로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따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차주단위 DSR 3단계 시행했을 때 생활 밀착형 규제를 보완하고 뭐 해서 결론은 뭐예요? 세제, 부동산 세금 완화, 그 다음에 대출 한도 상향. 그런데 문제는 이 짓거리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문제가 크죠. 이거는요, 언론에서 떠들죠. 유리한 것만 갖다 써가지고 뭐 미국은 LTV가 어쩌느니, 재산세랑 종부세 나눠서 내는 데가 어딨냐느니, 그렇게 해외에서 유리한 것만 갖다 쓰려면은 그들이 하는 말도 들어봐야 되죠. 우리나라에서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볼 수도 있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IMF에서 DSR 한도를 포함한 조치를 환영하고 모기지에 대한 요구사항이 우회되고 있어서 권장하는 대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그 추가 조치가 뭐예요? 강조된 DSR 비율, 즉 DSR 규제를 강화해라. 그럼 DSR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뭔 짓거리 하고 있어요?
40년에서 50년으로 늘려서 DSR 우회해서 피해 가려고 하고 있죠. 또 청년층 장래소득. 장래소득을 왜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세계 어느 나라에서 청년층 장래소득을 반영해서 대출을 내줘요? 기득권이라고 앉아있는 작자들이 인수위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뭐 보면 다주택자들 겁나 많아요. 그런 인간들이 집값 안 떨어지게 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 자기들 손해 안 보고 기득권 유지하려고 갖은 안달을 내고 있다 라고 보이죠. 또 그 다음에 주택 공급 조치와 높은 재산세, 주택 가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즉 외국에는 뭐 종부세 개념이 없으니까 보유세라고 보시면 돼요. 보유세 높이고 공급 더해라 이 얘기죠. 그래서 재산세를 인상하는 개혁이 주택 가격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재산세를 깎고 종부세를 깎고 해서 보유세를 깎는 것은 집값을 높이려고 안달이 나 있다 이 얘기죠. 물론 저런다고 집값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왜냐면 저렇게 세세하게 올릴 수 있는 것들로 해서 열심히 올리려고 하지만 지금 세계 추세가 더 강력하게 누르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집값이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는 건데, 그게 무너지지 않도록 그 철옹성을 더 유지할 수 있도록 집값을 부양하는 정책들만 하고 있다. 집값이 제대로 정상화되지도 않았는데, 집값이 정상화되고 하다못해 MBT처럼 집값이 뚝뚝 떨어진 다음에 저런 조치들이 들어가면은 그나마 이해라도 하겠는데, 영끌족들 지금 DSR 40%에도 주겠다고 하는데 DSR 60%를 내려주겠다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법인세 낮춘대요. 법인세도 25%에서 22%로 인하하면서 뭐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로 화답한다 뭐 이딴 이야기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득권들 자 부자세는 다 감면하고요. 그거 나중에 다 어디서 세수로 받을 거예요. 국가부채 늘리든가 아니면 서민세 더 높이겠죠. 예전에 뭐 담배값 갑자기 끊게 만들겠다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세수 올리려고 한 거예요. 담배값을 갑자기 2,500원에서 4,500원을 올렸죠. 그거 왜 그렇게 올렸을까요? 그게 서민들 세금 뜯기 좋거든. 명분 잡아서. 그래서 줄었어요? 얼마나 줄었어요? 부동산은 다 깎아주고 부자세는 깎아주고 서민들한테 더 거두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시면요, 가계부채 최고치 그리고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위기 경고를 해야 되죠. GDP 대비 가계부채가 세계 1위입니다. 숨겨진 가계대출인 전세보증금까지 합치면은 압도적인 1위예요. 그럼 대출 규제 완화라면 당연히 대출을 덜 받을 걸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덜 받는 조치는 아니죠. 그러면 위기 경고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도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언론이 완전히 장악이 됐다는 거죠. 완전히 기득권 편에 붙어서 올바른 정보를 전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라도 정신 차리고서 제대로 된 정보를 다 같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위기 경고하는 언론이 필요하다. 가계부채는 지금 폭증했는데. 그러면서 보면요, 비싼 집 여러 채 세금 더 깎아주고, 즉 저게 지금 1주택자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정가액 비율을 내리게 되면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큰 폭으로 감소한다. 미친 거 아니에요? 그전에도 80%였어요. 부자 감세만 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감세했던 부자 감세 중에 하나 볼까요? 법인세? 법인세 이야기는 왜 했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미국은 물가를 낮추기 위해 대기업 증세를 검토 중이다. 그래서 법인세를 올리게 되면 기업이 지출을 줄이고 총수요가 감소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 그럼 법인세를 낮춘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물가 폭등 중이라서 인플레이션이 심각한데 서민들 물가 올라가가지고 죽어나는 건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내후년엔 다시 올라간다 뭐 이딴 이야기 나오고 있죠. 부동산 하락이 멈추고 기득권들은 엄청난 이익 창출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세계 경제의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죠?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커지게 되면은 부자라고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아까 세금 완화했죠? 뭐 법인세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동성이 회수가 안 되죠. 유동성을 뭘로 회수를 해야 되냐? 그러면은 금리랑 세금으로 회수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회수가 아무래도 완화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의 핵심은요, 여러 가지 뭐 이야기하고 있죠. 뭐 유가가 폭등해서 그런다, 식품 가격이 폭등해서 그런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런다, 이런 건 다 부수적인 요인이고 핵심은요 과잉 유동성 때문이다. 과잉 유동성 때문에 경제가 조금씩 원위치가 되어 가니까 코로나로 풀었던 과잉 유동성이 화폐 가치 하락을 나타내서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진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조치하고 있는 게 뭐예요? 금리 인상, 양적 긴축, 법인세 강화, 이걸로 다 회수하려고 하고 있는 거다. 반대로 가고 있죠?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데 양적 긴축을 해야 되는 와중에서 양적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소득을 반영을 해주겠대요. 20대 초반 같은 경우는요 50%를 대출을 미래소득을 반영해서 산정해 주겠대요. 그럼 DSR이 40%예요? 그러면 거기에 50% 붙이면은 절반이 20%가 더 붙겠죠. 그러니까 DSR 40%에 50% 완화해서 대출 내주게 되면요 60%가 되죠. 그러면은 청년층한테 60%의 대출을 내준다는 거예요. DSR. 뭘 DSR을 완화를 안 해요.
미친 짓거리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거 하게 되면 세계적으로 은행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대출 완화해주죠. 그럼 유동성 당연히 늘어나죠. 인플레이션 장기화돼요. 인플레이션 장기화되면 무슨 일 벌어질까요? 금리 계속 올려야 되죠. 아니면 물가 계속 올라가게 두든지. 그런데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결국에는 서민들의 유동성이 따라가줘야지 기득권도 처먹는 건데, 금리 계속 올라가게 되면요, 대출이 계속 감소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대출 감소는 둘째치고 비소비 지출이 늘어나죠. 그리고요, 물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소비 지출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여력 감소로 경기 침체 장기화 되는 거예요. 경기 침체 장기화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이야 뭐 그 안 무너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엔 누군가가 사줘야 돼요. 사줄 사람이 없으면 다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조금 더 부흥시키고 나중에 개박살날 짓거리를 하고 있다. 그 와중에 똘똘한 채 심화 이야기하고 있어요.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담은 없도록 한다는 시그널이래요. 개소리 집어치우고 다주택자들이 영향 더 크게 받습니다. 그러면요, 똘똘한 채 쏠림 현상은 완화돼야죠. 이 와중에 똘똘한 채요? 미친 소리죠. 결론, 지금 목적 나왔죠. 부자 감세, 그 다음에 가계부채 폭증. 그래서 지금 세계에 반대적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이게 불러올 문제들이 뭐가 있느냐? 부자 감세를 하게 되면요, 세수가 떨어집니다. 지금 가뜩이나 쓰는 돈은 많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국가 부채가 폭증하든가 아니면은 서민 세금이 늘어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건데 이거 절대 경제에 도움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집값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 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계부채 폭증하게 되면요, 부채 폭탄 터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장기화된다. 인플레이션 장기화는 다른 어떤 것보다 자산 시장의 최고 악재다. 완화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완화가 효과를 볼 때가 있고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딱 그런 시기다. 다만 저 조치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속도가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다. 조금 늦어지지만 나중에 저점을 봤을 때는 훨씬 더 위험하게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